5개의 도시철도, 5개의 고속도로가 내부의 하남을 이으면서 또 서울과 경기도를 이으면서 경기 동부권의 교통 도시로서 신도시 과정에서 항상 또 불거지는 문제점 중 하나가 문화재 발굴이거든요. 스페인이나 이태리나 이런 유적지를 가보면 역사 유적은 유리 밑에 지하에도 있고 우리가 개발과 그 문화를 상충하는 이슈로 보지 않고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좀 네, 저희 땅짓고 김상호 하남시장과의 인터뷰 두 번째 편입니다. 저희가 집무실에서 이 하남시 유니온 파크라고 하는 전망대로 자리를 옮겼는데 저희가 사실 인터뷰하기 전에 이제 시장님께서 뭐 하남 시내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를 한 군데 꼽아달라고 하셨는데 이제 이 유니온 파크를 골라주셨어요. 좀 여기를 정한 이유가 좀 어떻게 되나요?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요? 네. 첫째, 우리 하남 시민들이 새 일출을 보러 오는 장소입니다. 아, 여기 새벽에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둘째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가기 위해서 이 친환경 기초시설은 모든 지자체가 벤치마킹하러 오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아, 여기가 친환경 기초시설.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시설로 인해서 지금 LH와 소송을 겪고 있는데 네. 하남시의 고민이 깊어서 이 장소를 원픽 장소로 추천했습니다. 아, 하남 하면 또 최근에 가장 관심 많은 게 아무래도 3기 신도시인데 네, 맞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보니까 이 3기 신도시 중에서 또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 또 하남 교산으로 꼽히기도 했어요. 네. 요 하남 교산의 이제 인구가 이제 뭐 한 3만 3천 가구로 현재 10만 추정이 되고 있고 인구로 따지면 한 10만 명 가까이 들어설 예정인데 이 하남 교산 신도시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구상, 교통 대책을 포함해서 어떤 마스터 플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이는데 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가요? 네. 3만 3천, 10만 세대 정도가 10만 명의 인구가 네. 증가하죠. 그래서 요 독수리 하남에 몸통에 이렇게 교산 신도시가 들어오는데요. 중심지에. 네, 중심지예요. 교산 신도시의 구상안은 크게 3가지입니다. 네. 네, 첫 번째는 첨단 자족 도시에서 자족성을 높이겠다라고 이제 비전을 말씀드렸죠. 이 판교처럼 이 교산 신도시 내에 그런 첨단 융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라는 게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역사문화지구입니다. 이 교산지구는 과거 하남시의 삼국시대 이성산성, 조선시대 광주향교, 고려시대 선법사 등 많은 역사 유적지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도시를 하더라도 이런 역사의 정체성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잘 개발해서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룬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문화지구를 그 안에 만들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원주민들이 그 공동체들이 정주할 수 있는 정주도시의 지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에 이 남한산성에서 병자호란이 있을 때 이때부터 살으셨던 우리 하남시 원주민들이 계셔요. 500년 전부터. 개인적으로 저도 친할머니가 고향이 이쪽이시고 과거에 신도시 개발할 때는 이런 원주민들을 내쫓는 개발을 했습니다. 이번 3기 신도시는 원주민 재정착률이 높아야 되고 원주민들이 하남시 내에서 이전을 했다가 다시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남시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신도시를 하면서 선교통 대책을 세우자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방침입니다. 그래서 2가지 컨셉을 말씀드리면 5철과 5고속도로 5개의 도시철도와 5개의 고속도로를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호선, 그리고 9호선, 3호선, 위례신사선 연장, 그리고 GTX-D가 5개의 도시철도를 뜻하는 것이고요. 5개의 고속도로는 2개의 도로가 이제 더 추진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서울 중부고속도로가 있고요. 일 외곽순환도로가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가 이사지역을 거쳐서 가게 돼 있습니다. 포천 세종고속도로가 우리 서부총 라인에 초위 간북 라인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교산 신도시 대책으로 송파 양평 고속도로가 이 송파에서 하남 상고를 거쳐서 광주 양평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5개의 도시철도, 5개의 고속도로가 내부의 하남을 이으면서 또 서울과 경기도를 이으면서 경기 동부권의 교통 도시로서 하남시가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산 신도시의 전반적 구상과 관련해서 3가지 컨셉, 교통대책과 관련해서 5철 시대, 5고 시대를 통해서 신도시 정책을 성공시키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지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아까 3가지 컨셉 중에 공동체 정주도시 이 부분이 있는데 사실 과거에 이제 신도시 사례도 언급하시면서
원주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을 떠나게 되는 것이 상당히 문제였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알기로 지금 3기 신도시 중에서도 이제 원주민 이주 대책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말들이 원주민들 사이에서 교산 신도시를 포함해서 조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하고 계신지 LH와 네. 뭐 당연히 협의가 있어야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네, 하남 교산 신도시는 집성촌입니다. 수백 년간 집성촌이었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 임대주택이나 국민주택 주어서 이렇게 그 외부에서 쫓아내는 식으로 네.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이런 원주민들이 헤어지지 않고 관내에서 아파트를 건설해서 그 아파트에서 이렇게 사시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 첫 번째로 원주민 임시거주지가 건설형 임대주택이 돼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LH는 매입해서 임대주택을 제공하려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죠. 네. 두 번째로 이제 주민 선호를 반영해서 간접 보상 차원에서 대토를 많이 하고 정부의 정책도 대토 보상 활성화 정책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토 비율이 네. 또 대토 관련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용지에 대해서 네. 문을 더 열어주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주민센터나 또 도서관이나 이런 기초시설들은 LH가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지자체 기부 체납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조성 원가가 높다는 이유를 또 들면서 과거처럼 다 이것을 지자체에 맡기려고 네. 하고 있어요. 주민 편익시설만큼은 반드시 LH가 개발 이익을 환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신도시 정책이 성공하는 것은 결국 주택 공급 정책이 원활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기여하면서 네. 또 과거와는 다른 신도시 정책으로 사람이 주인이 되는 신도시 정책을 좀 우리가 만들어 보자 그렇게 분발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또 그런 세 가지 컨셉 중에 하나 또 궁금한 게 역사문화지구를 네, 이제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정부 입장에서는 이 주택 공급 대책을 좀 빨리 수립하려면은 또 비판을 맞지 않으려면은 예정된 단계, 지금 현재 계획된 시기가 있잖아요. 그거대로 이제 강행을 최대한 하려고 할 것인데, 근데 이게 신도시 과정에서 항상 또 불거지는 문제점 중 하나가 문화재 발굴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지금 시장님께서 좀 강조하시는 그런 부분이랑은 조금은 상충될 수도 있다. 발상의 전환을 해서 박경 네. 기자님 우리가 일석이조로 생각하자 이렇게 네. 설득하고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남 지역의 가밀 지역을 신도시 개발하면서 네. 백제 시대 그때도 많이 나왔어요. 횡열식 석실분이죠. 귀족 무덤이 52개가 나왔습니다. 백제 귀족 무덤이고 지금 백제 박물관을 짓고 있습니다. 물론 시기는 좀 연장됐지만 개발과 보존을 조화를 이뤄가면서 추진하는 이제 사례가 되겠죠. 네. 이 교산 신도시 역시 같은 접근을 취하고 있고 다만 그런 부분들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초기부터 LH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남시 역사문화자원의 창의적인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연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스페인이나 이태리나 이런 유적지를 가보면 역사 유적은 유리 밑에 지하에도 있고 네. 위에는 그 상가 건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개발과 그 문화를 상충하는 이슈로 보지 않고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이렇게 그 조화롭게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좀 저희들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지역에 대한 그 전문가들과 하남시 향토사학자들 네. 또 관계 시행사들이 같이 문화재 민관공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버넌스를 통해서 주택 공급 정책은 주택 공급 정책대로 또 문화재와 관련된 이슈는 또 이 가버넌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통점을 좀 찾아가도록 노력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역에서 조금 이슈가 있었던 게 지난해 이제 정부에서 이제 택지 개발 이제 공급지로서 뭐 언론에서도 이제 뭐 예고 기사를 차원에서 뭐 나왔던 곳 중에 하나가 위례 신도시에 속해 있는 성남 골프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성남 골프장이 결국에는 뭐 태릉 골프장과 함께 뭐 택지 개발로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설왕설래가 많았었는데 이 결국에는 수도권 인근에 서울 인근이죠. 서울 인근에 땅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성남 골프장도 향후에 거론될 수 있는 좀 유력한 후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활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2020년 12월에 미군에서 이제 국방부로 이제 반환이 됐고 약 90만 평 네. 규모입니다. 근데 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토양 오염에 따른 이제 정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네. 그 시기만 약 2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에요. 아, 그게 당장에 개발이 되는 게 그렇지 아니에요? 않습니다. 아,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선은 현재와 같이 그 골프장으로 하면서 오염 정화 작업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으로 이제 개발 사업이 불가피하고 그런 경우에는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서 친환경적인 개발 계획이 수립돼야 되고 또 복지나 기업이나 철도나 이런 연계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는 국회의원, 시장, 또 의회 그리고 주민 모두 지금처럼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체육시설로 사용되는 것을. 네, 그렇습니다. 녹지로 보존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또 하남에서는 이 미사 조정 경기장, 저희 바로 뒤쪽에 있는데 이 네. 미사 조정 경기장 이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남시 차원에서는 이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식 이전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바로 이 시설을 옮기자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중장기적으로 같이 체육진흥공단 또 문체부와 함께 지혜를 모으자라고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네. 첫 번째 취지는 기후위기입니다. 저희들이 도시를 개발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가는 과정에서 훼손된 녹지를 복구하고 또 기존의 녹지라도 더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차원에서 정부 정책의 입장에서도 네. 이 미사리 조정 경기장을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된다는 배경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와 서울 수도권 동부 지역의 허파로서 미사 조정 경기장을 하남 시민만의 것이 아니라 수도권 동부의 입장에서 이 녹색지대로 녹색 자원으로 잘 저희들이 관리해야 된다는 게 두 번째 취지입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남시의 미사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시고 원도심 주민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는데 그동안 조정 경기장 사행 산업으로 인한 민원 그리고 소음에 관련된 민원 이런 것들이 많이 누적돼 있습니다. 좀 새로운 방식으로 문화 산업의 그 변화가 필요하죠. 네. 저희들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장 어려운 난제가 어떤 건가요? 이전에 있어서. 이전에 있어서요. 네. 이제 이 경정장을 옮기고 싶어하는 지역이 있어야겠죠. 대체지가 대체구조죠. 있어야 네. 하는데, 네. 과거에 그 공단에서도 이 시설을 옮기려고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고, 네. 또 대체지를 원하는 곳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론화를 시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남은 시간이 또 얼마 안 남았어요. 또 빨리 지나갈 것 같은데 남은 임기 동안 좀 이렇게 하남시 좀 구상하고 있는 도시 지향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서 세 가지 그 열쇠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태, 교육, 자족 도시입니다. 생태 교육 자족, 자족. 네, 생태, 교육, 자족 이 세 가지 열쇠말입니다. 남한산성, 검단산, 한강, 미사 조정 경기장 이런 환경 자원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도시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멘토들을 많이 만날 수 있고 가까이 도서관이 있고 또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자매 도시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족 도시와 관련해서는 3대 거점, 3대 생태계를 통해서 하남시가 재산세보다 지방소득세가 더 많은 도시로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강남 같은 하남, 분당의 하남이 아니라 그 하남 다음을 여는 하남 다음을 분명히 하는 도시를 꿈꿉니다. 저희 긴 시간 동안 인터뷰 해주셔서 박동 시간을 기자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